앞에서 간호학과의 교과 과정 및 간호사가 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인터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가 되고 나서의 궁금함을 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앞에서 소개는 해주셔가지고 네. 간호사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취업난에 또 3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것처럼 계속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미래에도 여전히 전망이 있고 꾸준히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학과로 인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전망은 있다라고 봅니다. 간호사가 되려면 토익, 토플은 필수인가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간호학과만큼 실제 면허 외에 많은 스펙을 요구하지 하는 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토익, 토플 같은 경우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조금 이제 토익 같은 경우는 어느 일정 정도의 점수를 얻게 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어쨌든 목표 병원이라든지 희망사항에 따라서 토익 점수는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반드시 필수는 아니고요. 토익 없이도 이제 갈 수 있는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간호학과에서 취업은 어디로 나가는지 병원 외에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 남학생들은 뭐 간호 장교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보건교사 그리고 뭐 공무원, 보건소, 뭐 보험회사도 그렇고 뭐 대학교도 가도 되고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일단 저 먼저 추천하는 거는 병원을 추천해요. 임상에서의 경험이 항상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의 취업을 가장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 지도할 때 우선으로 가도록 일단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취업을 하면 어떤 부서들이 있는지. 부서는 다양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크게 볼 때 일반 병동이랑 또 뭐 수술실, 응급실 뭐 이런 것처럼 특수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동 같은 경우는 내외과 병동, 소아과 병동 또는 뭐 부위과 병동. 내외과 같은 경우도 좀 더 다 세분하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심혈관, 심장내과 아니면 소화기내과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특수병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술실, 뭐 응급실, 중환자실. 중환자실 같은 경우도 뭐 외과계냐 내과계냐에 따라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환자실,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힘든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부서의 구분을 떠나서 일단 간호사 자체가 남들과 똑같은 근무 시간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3교대를 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고요. 지금 질문이 중환자실, 응급실만 콕 집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힘든 점이랑 뭐 좋아하는 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말 그대로 환자의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간호사가 1인당 케어해야 되는 환자 수가 적어요. 적게는 2명, 많게는 그래도 4명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보호자도 통제가 되기 때문에 오로지 환자 간호에만 신경 쓸 수 있다는 장점이고요. 단점은 말 그대로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간호사한테 많은 숙련된 기술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 요구하고 또 스트레스가 많이 있기도 하고요. 또 조금 더 세심하고 주의 깊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힘든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응급실 같은 경우는 응급실은 뭐 24시간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낮과 밤이 구분이 없다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외래가 문을 닫는 밤 시간에는 오히려 응급실은 대낮처럼 밝고 또 바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힘들지 않을까. 또 폭력에 조금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아마 병동과는 조금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자인 학생이 어떤 점을 힘들어하는지.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 간호학과가 여성 전용의 직업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요즘에는 남자 간호사가 2만 명 시대라고 해서 남자 간호사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과는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맞춰서 남학생을 따로 정원 내에서 1대1로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남학생이 많아봤자 이제 10% 내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정원 내에서 50%가 남자다 보니까 좀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학생들이 이제 나가서 힘들어하는 점을 한번 물어보면 아무래도 아직까지 병원은 여성 그룹에 이렇게 많다 보니까 같이 그 그룹 안에 끼어든다거나 이제 어울리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치만 이제 우리 이 안에서는 남자 간호사가 많다 보니까 그들만의 또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고 서로 이제 선후배 간의 취업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장점인 경우가 많고요. 네. 요즘에 자꾸 남자 간호사가 많다 보니까 아까 염려했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은 이제 네. 젊은 간호사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게 왜 그런지. 병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나이 드신 분이 좀 많기도 하고 젊은 사람 좀 많은데 중간이 좀 없어요. 그 이유가 예전에는 뭐 간호사를 했다가 이제 약간 관리자급으로 하는 기회가 좀 더 많다 보니까 오래되셨던 분들은 이제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다음 이제 들어오는 간호사들은 승진도 더디고 계속 3교대를 하고 인상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일찍 그만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새로운 간호사를 뽑고 하다 보니까 젊은 간호사가 많고 중간이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자기가 자기 주사를 놓을 수 있네요. 놓을 수는 있어요. 놓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잘 안 하죠. 본인 살을 이렇게 찌르려고 하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도 주사 놓는 그런 술기에 대해서 연습을 할 때 학생들 인권 문제 때문에 직접 놓는 거는 안 하고요. 네. 모형에다가 실제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 모형이 굉장히 이제 고퀄리티다 보니까 실제 정맥이 놓는 것처럼 IV 정맥 주사를 했을 때 피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다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형에 이제 실습을 주로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희망 학생이 있는 경우는 서로 놓는 경우는 있는데 아주 강심장인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어요. 훌륭한 간호사들을 많이 양성하셨는데 학생들을 보면서 잘했다, 뿌듯하다라고 어떨 때 느끼셨나요? 그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하는 게 들어오기 전에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졸업 후의 미래가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들어올 때는 수시 뭐 2차의 후보로 한참 겨우 들어온 학생이 나갈 때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상위 10% 안에 이렇게 들어서 좋은 병원에 취업했을 때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는 게임 때문에 막 부모님 속썩이고 했었는데 여기 대학에 와서는 본인의 적성을 찾고 학생들이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부모님이 이제 깜짝 놀라서 아이가 변화된 모습 때문에 그래서 고맙다고 전화하거나 인사할 때 이럴 때가 제일 뿌듯한 것 같습니다. 아까 학생들에게 이건 꼭 해봐라라는 게 있다면? 뭐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일단 뭐 간호학과 나중에 간호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환자에 대한 뭐 간호에 대한 그런 사명감이나 이런 것도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환자를 간호를 하려면 지식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자한테 해를 입힐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행도 좋고 아르바이트 좋은데 이거는 나중에 졸업하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학 시절 내에는 나중에 환자를 케어하기 위한 기본 지식